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N자형으로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6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실적 쇼크가 맞나요?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12%가량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가량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머크 이슈하고 실적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10월 1일날 요 하락이 나왔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느낌 쎄한데? 마이너스 4% 손절할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실적 이슈 때문에 이미 털고 나간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수급을 좀 보게 되면 10월 1일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7만 주 갑작스럽게 기관의 매도가 늘었거든요. 기관의 매도가. 물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볼 수가 있고 뭐 장중에 확인도 가능하겠지만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다음날 개장하자마자 이상한데 일단 매도하고 보자 라고 했을 때도 이미 3% 하락, 도합 7%거든요. 이틀 동안 7%인데 아마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마 눈치를 좀 챘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개장하기 전에 실적 그 쇼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근데 이 실적 리포트를 기관들이 모를까요?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국인 기관을 아직까지 이길 수 없는 건 이 정보의 어떤 습득 차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간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세버렸는데 뭐 어쨌든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이 소식이 나오기 전날 이미 낌새는 있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괜찮아질 건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요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757억,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 대비 28% 하회를 한답니다. 시장 예상치는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예상 월미치는 1700억.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5300억 정도 물량이 나갔는데 실적을 팔린 건 660억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3분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레키노아주 유럽승인 뭐 지연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2분기 누적 매출 이거밖에 되지 않고 3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암울한 건 램시마 SC도 하반기 추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위 말하는 그 가치 투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주당 EPS, ROE 관점에서 봤을 때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뉴스는 정말 쇼크죠. 그분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짚어보고 있는 램시마 SC 매출 그리고 레키노아주 이 이슈를 봤을 때 어쨌든 4분기도 2분기, 3분기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키노아주가 유럽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머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10월, 12월까지 봤을 때 이 머크 쪽으로 구매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레키노아주 대비해서 약값도 싸고 복용도 편리하고, 레키노아주 같은 경우는 주사제를 맞아야 되거든요. 독감 주사처럼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알약이니까 타미플루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타미플루 때문에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감기도 위험하지만 그 신종플루가 감기 따위로 치부돼버린 게 결국 타미플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머크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약이 정말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키로나주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3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된다.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근데 그 근거가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머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램시마 SC를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것들이 이 3분기에 악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요인들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하반기 추가 매출이 없다고 합니다. 악재죠. 실적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레키로나주 머크가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을 10월 달에 만약에 되게 된다라면은 11월 달이라도 11월 달 예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레키로나주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 환경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3분기 일시적인 부진보다는 4분기까지 적어도 4분기까지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셀트리온의 이 주가 상승, 그러니까 15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거의 더블 이상 2.5배 정도 주가 상승했는데, 이 주가가 상승한 근거가 레키로나주 기대감, 임상 소식, 그리고 승인 가능성, 이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상황에서 승인 지연까지 유럽 승인 지연 소식까지 나오고 만약 머크에 밀리게 된다라면은 진짜 재수없으면 15만 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올라갔던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기업들의 한번 차트를 참고를 해보세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한 대 맞아버렸죠. 맞고 난 뒤에 완만하게 하락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 대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 차트쟁이네,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차트는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그 전문가한테 종목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과거의 종목들의 어떤 상승인지 하락 패턴을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다라고 보는 주의자입니다. 저도 전문가 활동을 하고 방송 뭐 매경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방송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종목 상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듣다 보면 더 헷갈리고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었기, 지금 이 종목이 과거 이런 패턴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비슷한 연유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편해요. 그냥 이런 과거 하락 패턴이 아니라 상승 패턴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이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분기도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 거기다가 NC소프트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의 하락을 참고해 봤을 때 하락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20만 원은 일단은 이탈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9월 19일 날 16%가량 상승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20%까지 상승했었다가 상승폭이 꺾여버렸어요. 이거는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익 매물도 나올 것이고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이 1200 종목이 넘어가거든요. 하락 종목 수가 계속 우위를 보인다는 건 매도 심리가 팔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상한가 20% 오르게 되면 50% 넘게 올랐잖아요. 이틀 동안 50%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팔고 싶은 심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고요. 자, 그동안 쭉 단기 추세가 7월달 이후부터 쭉 단기 추세가 하락이었는데 아마 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고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을 찍고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일단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 부근까지 조정을 이뤄지고 N자형으로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의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데, 자, 지금 추세라면은 일단은 가격 분기점이 일단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런데 이 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다음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한 7,500원대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7,500원대. 이렇게 보더라도 그 7,500원대에서 8,000원 사이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전에 6,000원이 지지라인이었고 저항이었죠. 그럼 돌파가 되면 당연히 다음 가격대가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리비안 관련주고 리비안이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달 상장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상장 전까지 이 리비안 모멘텀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리비안의 모멘텀 끝났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0원 돌파를 한번 지켜보고 6,000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7,500원에서 8,000원까지의 목표 주가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